이 엘테를 만나기 전까지는 빨간 색깔이 닭살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이게 매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빨간 저쪽에 보면 브래지어 소프트 팬티 그들 이렇게 해가지고 소프트 그들을 입고 그리고 이제 롱그들을 입고 레더 바디슈트를 입고 또 뭐를 했을까요? 더블 코디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슴이 워낙 큰 관계로 근데 오늘 아침에 조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덥더라고요. 저 혼자서. 그래서 마지막에 입어야지 브래지어는 일어나 놓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 장으로 와가지고 조금 불안합니다만 그래도 봐주실만 하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일을 만날 때는 사실은 O자 다리였습니다. 완전히 O자 다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제 다리가 제일 이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많이 오래 입었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롱거들은 절대 빠지지 않고 제가 입었는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 위에 상체살이 우리 여성들은 이렇게 이제 이동되는 지방층이기 때문에 다리가 아주 약했는데 다리가 통통하게 바뀐 게 이거 롱거들 탓도 있고 또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제 발에 뭐가 꼽혀 있습니까? 수직이 요게 또 이제 이게 뭐랍니까? 기부스를 한 자리는 우리 살들이 조금 말라 있죠, 그죠?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제가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살지는 않았는데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고 상체가 이제 뜨거운 체질이고 하체가 이제 차가우니까 그러니까 다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자동으로 뜨거운 상체 쪽으로 살이 많이 가고 이 차가운 하체 쪽엔 살이 잘 안 갔던 거예요. 근데 이 수직이를 끼우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발이 뜨끈뜨끈해지니까 다리가 통통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서두에 속옷에 너무 이렇게 저는 속옷에 반해가지고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사람마다 오시는 경우는 다 다르죠, 그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좋아서 왔고, 어떤 사람은 속옷 때문에 왔고, 어떤 사람은 뭐 또 칫솔 하나 때문에 오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다가 온 사람 같습니까? 저는 일을 28년 차 부부 사업자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장사를 10년 했습니다. 또 그 전에는 일본 산노란 회사에 6년을 근무를 했었고요. 그 전에는 학생이었겠죠, 그죠? 학생.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좋은 꿈을 꾸고 오셨어요? 네. 좋은 꿈 꾸셨습니까? 네. 좋은 꿈을 꾸셔야 이 자리에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꾸지 않으시면 절대 이 자리는 오실 수가 없다. 그래서 자면서 꾸는 꿈도 꿈이고 마음속에서 꾸는 꿈일까요, 안 꿈일까요? 잠에서 꾸는 꿈은 개꿈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 눈을 뜨고 꾸는 꿈은 기필코 현실로 이루어진다. 눈을 뜨고 꾸는 꿈을 잘 꾸셔야 결국은 본인 미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예전에 명절만 되면 신년의 초에 설날만 되면 항상 세뱃돈을 주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좋은 꿈 꿨나? 다른 때보다 항상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럼 무슨 꿈이 꾸고 싶어도 꿈이 안 꾸지는데 그래서 그런 왜 하필이면 뭐 자는 잘 때마다 꿈을 꾸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꿈을 질문을 던지셨을까 이랬는데 결국은 꿈이 없으면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 있는 목숨하고 똑같다. 꿈이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막 신이 나고 흥바람이 나고 이러는데 근데 그 꿈을 이제 본인이 눈을 뜨고 이제 꿈을 꿔야 되는데 저는 어릴 때는 막연하게 꿈이 뭐였을까요? 막연하게 부자고 그냥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돈 때문에 제가 목숨 던지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고1 때 저희 아버님은 식도암이라는 암 아무도 가족도 모르는 줄 아시는 그런 상태로 병원 의사하고 아버님만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너무너무 막내니까 병원에 따라갔다가 바깥에서 의사분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엿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제 귀에 들렸었어요. 그런데 시한부 6개월 딱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저희 아버님은 어떤 가족한테도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알면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머님이 아셔도 슬프고 그리고 다른 가족이 아셔도 슬프고 또 저희 아버님은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것도 슬플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슴에 안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목숨, 남아있는 가족들이라도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목숨 던지는 걸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돈이 좋은지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돈이 없으면 목숨도 던지는 게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막연하게 무조건 나는 부자로 될 거야, 부자로 살 거야, 계속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런 이제 꿈을 어릴 때는 가졌었어요. 이게 사회에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꿈을 어릴 때는 꿈을 학생이 되어야, 학교에서 배워야 그게 꿈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좋아하신 분 하셨습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좋아했었어요. 이거 그래 하다 보니까 안 좋아하니까 공부 잘할까요, 못할까요? 안 잘해요.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부를 별로 안 좋아했고 안 했고,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1등 할 자신 있어요. 공부. 그래서 그때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했는 줄 알았는데 머리가 나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단지 그것에 관심이 안 쏠리고, 그래서 모든 결과는 나의 관심이 쏠리는 데서 생산성이 일어난다. 부의 가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학교 공부는 싫었지만 부자가 되려면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좋은 직장이 가야 또 꿈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닌가, 부자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제가 뭐 다른 거를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직장을 가기 위해서는 기필코 배워야 된다, 안 배워야 된다, 학생으로서 충실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일단 공부는 취미가 없어서 아는 줄은 모르고 머리가 나쁘니까 성실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는 초중고를 개근상입니다. 우등상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등상이 좋습니까, 개근상이 좋습니까? 우등상은 한 명뿐인데 제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우등상은 한 번도 받아보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육상도 제가 잘하지 못했어요. 항상 학교 교실 지켰습니다. 건강 상태가 어릴 때부터 저는 젖을 못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늦둥이고 비임이 안 돼서 제가 탄생이 된 거거든요. 비임이 안 돼서. 저는 부모님의 계획하에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이 빔이 안 돼서, 그 당시만 해도 빔 기술이 발전되지 못했다 보니까 늦둥이로 그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제가 조금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었고, 그리고 학교 생활을 충실했으니까 당연히 직장 생활에서 제가 뭔가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 생활 제가 대충 했을까요? 정말 치열하게 충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열등의식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느 자리에 갔을 때 열등의식이 없으면 발전된 자리가 아니에요. 같은 자리에 갔는데 열등의식이 일어납니까? 내보다 못한 사람한테 열등의식이 일어납니까? 자신보다 잘난 사람 앞에 갔을 때 열등의식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소도 그렇다라는 거야. 열등의식이 있는 곳에 제가 일본 산요라는 회사에, 그 당시에는 스태프들은 다 대졸자였어요. 근데 제가 고졸자 첫 케이스로 충실했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은사님의 등떠밈을 받은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한테 나라는 사람이 이게 마음속에서 스카웃이 돼 있어야 그 사람은 자기 실력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다. 어떤 자리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는데도 이미 면접을 당했다, 안 당했다? 저는 제 지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본 산요라는 회사에 대졸자만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 가니까 열등의식이 생겼고, 열등의식이 생겼는데 더 대충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형편없는 사람이 더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 찍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메꾸는 것이 뭘까,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게 뭘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를 선택을 했냐면 성실, 출근 시간 2시간 일찍 땡기고 남아서 2시간 더 하고, 이렇게 하니까 출근은 제 맘대로 땡기니까 불편이 없더라고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근데 퇴근이 제가 2시간 남아있으려니까 선배분들이, 상사분들이, 미스리 퇴근 안 해? 예, 조금 뭐가 정리가 남았어요. 또 미스리 퇴근 안 해? 한 번, 두 번은 정리가 남아있는 건가 보다. 이럴 때 계속 그러니까 어른 입장에서는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뒷모습이 자꾸 보이잖아요. 이게 뭐가 대졸자도 아닌데 맨날 뭐를 일을 못해서 남아있나. 가면서도 자꾸 뒤를 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꾸 뒤를 보시고 이래서 그냥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그것 또한도 누군가를 제가 불편을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날이 오더라고요. 어떤 누군가가 뒤에 어떤 누군가 일을 못해서 남아있던 그러면 마음이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마음이 쓰여서 그렇구나. 그걸 제가 나중에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미쓰리 퇴근 안 해? 이렇게 하기 전에 퇴근하실 때 저도 어떻게 합니까? 퇴근하는 척 해가지고 같이 나가셔요. 그래 배웅해 놔놓고 모퉁이에 다시 싹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 뛰 들어옵니까 안 옵니까? 오면 경비 아저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두고 왔냐? 뭐 이렇게 한대. 그래서 그걸 한 번 두 번 계속 하니까 두고 온 것이 아니고 항상 들어와서 일을 하구나 이런 것을 몰라. 그것 때문에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은 잘하지 않았어요. 뭐가 능력이 뛰어난 것 같지만 어느 분야에 일을 해보면 그것은 거기에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만 잘난 사람이나 안 잘난 사람이나 거기다 보면 어떻게 하고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제가 너무너무 부족하다,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선택한 것이 그 갭을 이게 좁히는 데는 시간을 좀 더 지연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좋게 보였던지 어쨌든지 간에 제가 조금 직장 생활을 잘 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6년을 있었던 것이 지금 돌이켜보면 경제 학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직장 생활 6년 하면서 100% 저축을 다 해보니까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절대 이루지 못한다는 걸 6년 지나고 나서 알게 됩니다. 그때 미리 들어갈 때 알았다면 그 노선 선택을 안 했겠죠. 그래서 6년을 하고 제가 보니까 장사를 하면 꿈을 이루는가? 장사는 주인이 아닌가?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장사 10년 했을 때 제 생활이 어땠을까요? 비참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꿈이라는 게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한 번도 힘드는 줄도 몰랐고,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직장 생활 때 돈으로만 봤다면 제가 그 직장 생활을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이번 달에 일을 하면 돈이 나와, 다음 달에도 일을 하면 돈이 나와, 계속 그것만 했다면 저도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중심의 가슴 속에 뭐만 있었어요? 꿈이 가득 차가 있었거든요. 꿈이 차가 있으니까 어떤 일도 제가 힘든다고 느껴본 적도 없고 일을 한다고 생각도 못 해봤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이 지켜보는 사람도 어떻게 보였어요? 일처럼 하는 거 아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주변들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제가 장사 10년을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월급쟁이보다 더 제가 충실했겠죠. 더 충실했겠죠. 주인이잖아. 또 꿈도 있었고 장사를 하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또 합쳐졌습니까? 주인이라는 게 합쳐진 거잖아요. 주인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장사 10년 하면서 자고 싶다고 자고,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쁘고, 아프다고 아프고 이래 본 적은 없었어요. 그렇게 10년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억대라는 타이틀이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장사 너무 잘한다 저 사람.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상황하고 결탁을 하지 말자. 우리가 아무리 경기가 좋을 때도 상황이 안 좋게 느낄 날도 옵니까 안 옵니까? 근데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안 좋은 상황이 오고, 상황이 아무리 나쁠 때도 안 좋은 상황은 옵니까 안 옵니까? 좋은 상황도 오기도 하고, 이랬을 때 그 상황에 내 마음가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은 그것은 결코 한 발도 앞으로 전진은 안 된다.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하는 태도, 자세, 이게 가장 임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위기, 이게 오면 이 위기를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더 극복을 잘하고 더 다른 각도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면서 결국은 행운은 누구한테 간다고요? 그런 사람한테 가잖아요. 위기만 오면 탁 유턴해가 돌아가고, 조금 그거 안 좋으면 탁 턴해가 가고,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유연성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자영업을 10년을 꼬박 했습니다. 자영업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개근이었습니다. 자영업도. 그리고 직장 6년도 개근이었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항상 개근이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그 개근을 할 거예요. 능력은 제가 어떤 누구보다 뛰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근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 아까 많으시던데요. 많으시던데 뭐라 해가지고 오시다던가요? 내가 일을 하니까 좋은 게 있는지 보고 니는 물건만 사고 소비자라면 남아. 이렇게 해서 혹시 오신 분 계십니까? 본인은 뭐 일도 하지도 말고 소비자 마진으로 붙여줘가지고 내한테 제품만 사 쓰는 사람으로 초대받고 오신 분 그렇게 안 오셨죠? 뭐 하시자던가요? 사업하시자죠. 사업은 아무나 합니까? 사업. 그래서 누구나가 다가 사업을 하면은 잘하면 부자가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어차피 20%다. 20%다. 이 자리에 오늘 다 사업하자 뭐 이렇게 왔지만은 20%라고 봅니다. 20%. 왜냐하면 그 20%는 위기가 어려워서 힘들어서는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기필코 나는 이 자리에서 평생 농는할 거다. 이런 제목을 붙인 사람은 전부 다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 실력 때문에 된다 안 된다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바깥에 10년 장사를 딱 하고 와서 보니까 그것이 저한테는 제일 위기였냐면 자본 격차. 저는 97년 7월에 이를 만났거든요. 97년 7월 23일에 만났습니다. 여름에. 그러면 그 해에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은 뭐가 다 떠오릅니까? IMF잖아요. 전 세계적인 기회라고 했습니까? 위기라고 말을 더 많이 들었습니까? 위기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5% 10%는 전부 다 뭐라고 생각을 해요? 기회라고 생각. 위기하고 기회는 이렇게 딱 맞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라고 생각한 분들은 엄청난 점프가 됐고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위축을 하고 아무 준비를 안 하거든요. 웅크리잖아요. 그런데 기회라는 사람은 전진을 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그 방법을 찾아내면은 새로운 문화가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회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97년 7월에 이곳에 왔는데 저는 사업은 하고 싶어도 아무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장사 10년을 하고 이곳에 오니까 막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무슨 셀즈맨들이 모여가지고 원탁 동글동글 해가지고 앞집 뒷집 뭐 살림만 살았다 했는데도 사장님 근데 한 달이 돼도 저보고는 사장님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원탁에 동글동글 있는데 사장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고는 사장님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긴다 이 사람들. 내가 더 장사도 했고 저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왔다는데도 저분 보고는 사장님이라고 내 보고는 사장님이라고 그러니까 열이 받더만. 이런 사장 난 안 한다 이래 놔놓고 저보고는 사장님이라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내한테는 사장이라는 칭호를 안 붙여주는가 보다 해서 가만히 봤어요. 또 그리고 습관적으로 내한테만 안 그러는가 보다 이래서 보니까 계속 사장님이라고 하는 사장님한테만 사장님이라고 일숙씨 저한테는 계속 이래 하는 거야. 그럼 왜 저럴까 이래 보니까 내가 자존심 상하잖아. 물으려니까 왜 저 사람이 내 보고는 사장님을 안 하고 그래 자존심 상해가 사장님 어떤 분들 보고만 사장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제가 여쭤봤어요. 납작 배지 달한 사람만 사장이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또 배지는 배지인데 납작 배지가 뭐고 또 제가 납작 배지가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때 배지가 JP 요 지금 말하는 JP 있잖아요. JP는 타원형으로 해가지고 노르무리했어요. 근데 SP 배지는 또 럭비공처럼 생겨가지고 그린 색깔이었어요. 그리고 FC만 뭐였다고요? 사각형. 그리고 그 FC의 사각형에는 또 블루 색깔이 있고 가운데 띠가 이렇게.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핑크 색깔이었고 그리고 로얄 패밀리는 왕관처럼 빼쪽빼쪽 해가지고 이랬고 이래서 그런 내가 그저 납작 배치는 어떻게 다는데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제가 납작 배치에 목표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사장님 저보고는 또 납작 배치 달라는 소리도 아무도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샘플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를 초대한 분은 샘플 필요 없습니다. 3일 만에 제가 막 나 샘플이 좀 필요한데 막 자꾸 옆구리 찔러가지고 이래 이야기하니까 뭐라 장사했을 때 샘플 싸움이었거든요. 옆집보다 구색을 잘 갖추는 곳에 고객들은 시선이 오기 때문에 저는 장사를 벌써 이미 다 처음부터 그만 사업에 딱 와가지고 배웠으면 될 건데 저는 뭐부터 기초부터 그냥 배워가 온 거잖아요. 직장 가서 학교 공부하고 직장 가서 그 다음에 장사 10년 하고 여기 와서 세월을 얼마나 많이 보내버렸습니까? 처음부터 조금 속성코스로 사업부터 배웠으면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납작 배지를 물으니까 그리고 샘플을 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일숙 씨 필요 없습니다 이랬어요. 저를 초대한 분이 왜 필요 없다지? 나는 말주변도 없고 네 핑크빛 알지? 그럼 핑크빛인데 뭐 진하나 연하나 이러면 표현이 제가 좀 잘 안 돼. 좀 다일질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딱 보여주고 나면 판단할 건데 내가 말로 살라니까 힘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들은 이야기가 빨리 끓는 냄비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빨리 식는다. 그분은 저를 잘못 본 거예요. 빨리 끓기도 하고 빨리 안 식는 사람이 좋은 거잖아요. 빨리 끓기도 하고 그 뚝배기도 좋고 차라리 빨리 끓고 식을 바에는 뚝배기가 낫는 거고 그래서 저는 빨리 끓고도 빨리 지금 28년 차에도 제가 식습니까 안 식습니까? 안 식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에는 면접 볼 때 간상 보는 사람도 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갑니까? 철학가도 앉아 있다 하고 면접 볼 때 있다 하잖아. 그런데 L2L에는 그런 분도 아닌데 어떻게 그래 간상이나 그 빨리 끓어도 절대 안 식는다를 알았는지 제가 표지 모델 사보에 1년 6개월차 표지 모델 김박 회장님이 창시하신 회장님 빼고 모델로 표지 모델로 나간 것은 제가 처음이자 끝이라는 거예요. 회장님 한번 딱 하시고 표지 모델 그러면 이미 그때 제가 1년 정도 됐는데 회사는 알아본 겁니까? 안 알아보신 겁니까? 알아본 거예요. 이제 보는 눈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실력은 좀 부족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꿈을 이루는데 꿈틀을 찾지 못한다는 건 참 불행한 일이거든요. 실력이 아무리 있는데도 그게 직장이 됐던 뭐 어떻게 됐던 그 꿈틀을 찾아면 꿈틀만 찾았다고 꿈이 가만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잖아. 그 꿈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그것을 쉼없이 끊임없이 그리고 매일 반복적으로 그것을 할 때 뭐가 생겨요? 힘이라는 게 생겨요. 에너지라는 게 생겨요. 에너지라는 게. 그 돈은 항상 무엇을 따라다닌다? 에너지를 따라다녀요. 돈을 보면은 에너지를 따라다녀요. 힘을 따라다니고 부는 뭐를 따라다닐까요? 시간을 따라다닌다. 시간. 주식 지금 딱 샀다고 바로 없애버리면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기필코 제대로 된 그것을 해가지고 시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내가 자신 있다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이게 단순한 판매고 그냥 세일즈인 줄 알고 나 사람 뭘로 보고 나는 억대 연봉을 버는 바깥에서 장사를 10년 동안 잘 하고 있는데 뭐 내를 왜 이곳으로 초대했단 말이고 처음에 한 10분 정도는 오해를 했어요. 근데 이곳이 제가 유통이 아니었으면 저는 팍 박차고 갔을 것입니다. 유통을 제대로 정확하게 하면은 결국은 유통 속에는 뭐가 본체가 있어야 됩니까?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좋은 아이템이.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냥 탁 봤을 때 하고 아이템은 좋은 것은 심한 깊은 이렇게 통찰력을 가질 때 그 아이템이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그냥 보면은 뭐 브래지어 처음에 이쁘던가요? 핑크. 저는 30대에 왔었는데 핑크 브래지어는 저한테는 뭐 수유보다 아니고 저거 먹고 저는 육안으로는 그래 했거든요. 근데 입는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래버려 신세계를 발견해버린 거예요. 배에 있었던 가슴이 어떻게 됐다? 와이어도 하나 없는데 턱 밑에 팍 올라와 버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원단에 뭔 짓을 했노 원단에 와이어가 있어도 배에 떨어지는 게 속옷인데 뭐가 이런 게 있노? 이래가지고 제가 안팎으로 보니까 원단 보는 눈이 이미 10년 장사하면서 저는 있었다 없었다 브래지어 그 당시 33,000원을 하는 걸 저는 그 가치를 돈으로 매긴다면 17만 원 정도를 측정했는데
3, 4만 원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때 3만 3천짜리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공무원 월급이 뭐 그때 뭐 7만 원 뭐야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럴 때 그 부르지 하나가 3, 4만 원이면 엄청스럽게 비싼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돈의 가치를 봤을 때. 그런데 저는 얼마를 매겼다고요? 17만 원 측정했다. 그게 보는 눈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식론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 사람들은 세일즈 하니까 가난한 방식이네. 소매상도 가난한 방식인데 야 이거 취급하는데 큰 조건을 붙인다면 난 못하겠는데 계속 들어보니까 뭐라고요? 등록만 하면 취급하는 조건이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등록만 하면 돈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자본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좋나 안 좋나 학벌이 좋나 안 좋나 이거를 보는 것도 아니고 등록만 하면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진다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뚜껑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그래서 제가 저를 초대한 분한테 계속 처음에는 이래놓고 공탁 걸을 할 거지 공탁 걸을 할 거지 제가 이랬어요. 여기 혹시 공탁 걸고 오신 분 바깥에 대리점을 해도 겁니다. 대리점을 해도 바깥에 이제 비비안, 와코르, 비너스, 비비안 제가 그 당시에 왔을 때는 그런 것들이 조금 중상층들이 좋아하는 브리지 속옷이었거든요. 쌍방울, 비아시, 태창, 핑면 이런 건 일반적이라고 보면 그때 그 속옷 매장 하나 하려면 대리점 그냥 바깥에서 그냥 소매상 대리점 하나 하려면 최소 그 동네 빈부의 격차 임대료의 차이는 있겠지만 3억에서 최소 5억은 들어야 그거를 취급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나은 제품이 그보다 더한 조건을 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세상에는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야 속옷 하나만 가지고도 3억만 잡아도 바깥에 소매상 하는 것처럼 3억만 잡아도 정수기 또 한 3억만 또 잡는다. 생필품 3억만 잡는다 이래도 분명히 대리점 수준만 할래 해도 10억의 공탁은 걸어야지만이 이런 가치가 저는 그걸 안 거니까 이미 10억 가치를 걸고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만났다면 이미 10억 벌은 겁니까 안 벌은 겁니까? 벌고 시작한 거. 돈이 안 들고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동등하다면 그래서 저는 10억이 있어야지만 하는 동등한 조건은 내가 없어서 못했잖아요. 바깥에서. 그런데 여기에 등록과 동시에 그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돈이 안 든다 하니까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던 가게를 어떻게 했다고요? 더 좋은 걸 만났는데 질질 끓고 있는 거는 그거는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만에 어떻게 했다고요? 팍 때려치워버렸어요. 팍 때려치우고 그렇게 때려치우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세부터 갖추자 이래가지고 뭘 합니까? 일단 남보다 출근을 내가 조금 성실해보자. 나는 실력이 없는데 어떤 실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우선순위로 삼아가지고 나를 끌어올려 갔으면 좋겠다. 그게 회사가 됐든 일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됐든 저는 그런 것들을 제가 알아요. 일본 산요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어디 노선이냐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아닐게요? 네 어느 라인이야? 어느 상사의 라인이냐 이런 거 중요했었어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라인이면은 자기 권력은 아닌데도 그 권력이 쭉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보면 일본 산요에 있을 때 제 상사가 무서웠던 거예요. 저 아이 보는 데서 혹시 말 잘못했다가 일로 바쳐버리면 큰일 난다. 이것 때문에 저를 조심인 거지 제가 권력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 힘없는 제가 그거에 있었으면 그런 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더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몸값이 높았잖아요. 일본 산요에 있을 때. 여기도 사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회도. 그래서 제가 97년도에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회사한테 회사가 내보고 월급 줍니까? 이 일은 회사가 줍니까? 내 능력대로 내 조직 크기에 따라 돈을 주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존중을 했어요. 존중을 막. 그러니까 저한테 붙은 타이틀이 이일숙 씨는 우리들하고 다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사에 친척을 영탕꾼처럼 친척을 여기에 박아놨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회사에 대해서만 조금이라도 막 흠집을 내면 어떻게 하냐니까 막 물을 뜯었으라도 막 그때는 막 왈왈거리고 막 네가 봤나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책임져 줄게 막 난리를 즐기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저한테 시험이 들었어요. 누가? 3개월이 딱 됐는데 처음에 파이어터
물을 저는 물 보는 수준이 어땠을까요? 물이 물이지. 이래가 저는 수도꼭지 딱 틀면은 샤워 끝날 때까지 제가 물을 안 잠그는 스타일이에요. 아주 내가 어르고 좀 복잡한 거 싫어하고 이렇거든요. 제가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막 물이 이게 막 완전 막 만병통치약처럼 설명을 하고 이러니까 미친 사람들 아이가 이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나이가 또 어리니까 그때는 그래서 제가 뭐랍니까? 물을 저는 절대 안 마시던 사람이에요. 위가 이렇게 울렁거리는 거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위에 그 물이 다 위에서 없어지고 났을 때 그때부터 저는 소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하니까 우리 집에 실바늘은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실바늘은 필요 안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10손가락 10발가락 매 따줘야 되는 거예요. 홀트가 피를 빼내야 돼요. 이런 걸 매일매일 했었거든요. 근데 이곳에 와서 물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물을 안 먹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을 딱 또 컵에 딱 그러면 또 부어놓고 이러니까 어느 날 제가 물을 안 먹는데 내 머리보다 똑똑한 것은 몸이더라고요. 좋은 물은 나는 그냥 마시려고 마신 건 아닌데 내 앞에 자꾸 부주니까 내 물을 안 먹습니다 해놔놓고 한 모금 자꾸 손이 가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러는 거는 몸은 알아봤다는 거야. 자꾸 물이 가는 거야. 어머 웃긴다. 내가 물을 절대 안 마시는데 일부러 먹으려 해도 목이 안 넘어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자꾸 손에 물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자를 수도 없고 물 좀 받으러 가서 내 손으로도 먹어야 되겠네.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남한테도 소비자 가격으로 정수기를 달아 쓰는데 내 거 내한테 못 써봐. 이래가지고 이제 파이오트를 달아. 그렇게 다는데 이제 저한테는 안구건조증이란 또 그리고 간이 제가 비행간염 복균자로 항체가 안 생기는 우리는 가족력이 있어요.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막 이런 가족력이 있거든요. 근데 간하고 눈은 짝꿍인데 눈이 막 멍얼멍얼 해가지고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뻘겋게 핏발에 섰다가만 돌낀 것처럼 맨날 그걸 비비고 막 이러니까 눈이 얼마나 작살 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물밖에 달라진 게 없고 속옷 입은 것밖에 없는데 그 손이 안 가고 멍얼멍얼하는 게 없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무너무 낯설은 곳에 와가지고 정신없어가 마음을 이쪽에 쓰니까 눈은 신경을 못 쓰는가 보다 처음에는 이랬는데 근데 어쨌든 그게 없어지니까 이게 신기하다 이 물이 이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만천하에 이 파이오트를 알리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죄 짓는 거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번 알려보려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 말 들어줄까요? 그때 내가 브랜드 가치가 이렇게 없구나. 의사가 만약에 당신 물만 먹으면 이 물만 먹으면 낫는다 이랬다면 안 달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야기하니까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어디서 희한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물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일 안 들어주는 게 임종인 사장이 남편 이렇게 내 편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제일 안 들어주잖아. 미친 거 아이가 이렇게 눈빛이 있잖아요. 어디서 물은 물이지. 제가 그 당시 그랬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체험을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한 3개월 딱 되니까 나는 이제 막 만천에만 물 이거 막 대단한 물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무늬만 골드가 있었어요. 남자 아시는 분도 있어요. 주영기라고 내 이름도 딱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엄마가 이 일을 하셔가지고 대학 나와가 빈들빈들 놀고 막 일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간도 되고 또 이제 뭐랍니까 여기서 최고 직급 돼가지고 일이 있는 사람으로 해주고 싶다 이래가지고 엄마가 일을 하시가 뭐를 했다고요? 배지를 그 아들을 달아줬어요. 근데 그분이 막 자기는 뭐 고객이 없으니까 맨날 내를 앉혀놓고 뭐라고 하면 이럴수록 앉아봐라 이 물로 말할 것 같으면 막 간 수치도 떨어지고 막 뭐도 이래가지고 이를 먹었는데 좋아졌어 저는.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사명감이 생기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3개월 되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럴수록 앉아봐라 딱 이러더만은 저 물 저거 별거 아니다 저한테 이래 이야기합니다. 파이오트 정수기가 저한테 말을 한마디 했습니까? 뭐 와서 어째 해결을 했습니까? 3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그 사장 이미 3개월 전에는 이 물로 말할 것 같으면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 해놔놓고 3개월이 딱 지나고 나서는 앉아봐라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알고 보니까 물이 이거 별로고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전국에 유행된 말이 있어요. 사람하고 음식하고 변질이 오면 사람은 돈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음식은 사람은 아무리 지금 돈 많이 들어가지고 미역국을 막 왕창 끓여놨는데 어제 저녁에 안 데펴가지고 오늘 아침 먹으려니까 팍 상해삐서 노력한 것이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아깝다고 그거 미리 넣을 사람 있습니까 입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총각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감히 선배한테 제가 사장님 이래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월권이니까 제가 저로부터 안 좋은 건 내가 또 사서 따듬어 가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못하고 제가 제 식구들한테만 사람하고 음식하고는 변질 오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근데 물은 그야말로 가만히 있은 거잖아. 누가 변한 겁니까? 그 사람이 변한 거야. 그 사람이 변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잖아요. 변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째 나쁘게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 똑같은 상황에 이 자리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 먹고 그리고 사명이 생겼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제일 좋은 물을 먹고 있을 것이야. 이 사명이 생기고 그리고 속옷을 내가 제일 겉옷은 명품을 안 입어도 명품 백은 필요 안 해도 그리고 무는 명품을 제가 하고 있다고 속옷은 명품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막 기분이 업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진짜 멋쟁이는 뭐를 잘 알합니까? 속옷은 안에만 다 떨어진 거 없고 그것만 일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속옷을 좋은 걸 입어나는 게 계속 어떻게 됩니까? 이 겉으로 보여줄 수도 없고 내 속옷은 명품 입었는데 겉옷은 명품이 아니지만 가방은 명품 안 들어지만 이러니까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집동치만 했거든. 키가 제가 50밖에 안 돼. 근데 50같이는 안 보이죠, 그죠? 근데 50밖에 안 되는데 상체가 옆으로도 거의 50처럼 이렇게 가로 세로가 비슷했어요. 가로 세로가. 그러니까 어째 됩니까? 그 가로 세로가 비슷한 와중에 또 상체에 더 많이 몰려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풍덩한 거 입으면 눈치 없는 사람이 못 알아차릴 것 같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속옷을 명품을 입었는데 풍덩한 거 입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확 쫄라매가지고 이래 하니까 어째 됩니까? 배에 가슴이 있었던 게 턱 밑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싹 지나가면 봅니까? 안 봅니까? 알던 사람은. 그래서 딱 싹 지나가고 나서 애를 쳐다보는 것 같아가 딱 뒤로 돌아보면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눈이 마주칠 때 그때 긍정 마인드하고 부정적인 마인드가 성공을 좌우해요. 제가 그때 미친년 아이가 이러면서 뭔다고 뒤에서 훑어보노 이랬다면 오늘날에 없겠죠, 그죠? 근데 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 사람냐 보는 안목이 대단하다. 야 어떻게 내가 안에 명품을 입은 줄 어찌 알고 싹 지나가면서 앞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가슴을 쳐다보고 이래 못하고 뒤에서 살짝 보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은 내 눈에 인재입니까 인재 아닙니까? 와 대단한 인재가 나를 스쳐 지나갔다. 그러니까 요 시간 되면 그 인재는 지나가더라. 노트에 수첩에 조그만한 데다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적었어요. 지금처럼 휴대폰에 입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적으니까 계속 가치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일 안 한 사람은 저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사장님 무슨 소리 합니까? 저 사람은 게으러서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인맥이 없어서 안 됩니다. 저 사람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이러면 그 사람은요 다단계 100군데 가가지고 또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계속 안 되는 것만 찾아내요. 그런데 저는 어떻습니까? 가능성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가능성을 찾아내는 달인이 돼 있으면 그래서 부자들은 처음부터 빛나는 걸 가지고 원하면 빛이 났을 때는 이미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데 지금 센텀이 살려면 비싸서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안 사고 있던 사람들이. 근데 허술할 때 그 가치를 보는 것이 부자들은 발달돼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지금 이 상태로 하면은 그냥 찌짐 하나 꽂고 허술한 데 있으면 똑같은 자리인데 그냥 허술한 게 되는데 그 자리에 야 맥도날드를 여기에다가 다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러면 자기 것만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가치가 다 올립니까? 주변까지 전부 다 가치를 올려주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생사하고 낯설지만 5년 후에 일반적으로 바뀔 수 있는 일이면은 그 일을 선택해야 돼요. 지금 익숙하고 다 누구나 된다면은 그것은 선택하면은 이미 막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이 처음에 왔을 때 기능성이라는 단어가 익숙했고 전부 다 하고 있었다면 제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낯설었지만은 본질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제품 하나 하고 또 시스템 방법 때문에 빈부의 격차 보는 때 1대1로 계속 파는 거 소매상처럼 세일즈처럼 그런 계속 일이었다면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것도 잘하고 대리점도 개설해 줄 수 있고 총판도 개설해 줄 수 있고 이런 커버력이 있는 일을 해야 부자 방식이잖아요.
제가 장사 10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았거든요. 근데 계속 여기 와서도 내가 처음에 딱 10분 오해했을 때처럼 이거 뭐 일전에 이거 이랬으면은 점포 장사도 가난한 방식인데 노동소득인데 세일즈라고 제가 따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무리 여기 제품이 좋은 게 있대도 그 방식, 그래서 제품 아이템 타이밍과 실력과 능력과 그리고 뭐가 또 만나야 됩니까? 타이밍과 생소한 거, 이것이 같이 만났을 때 뭐가 됩니까? 준비되어 있는 자는 기적을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해야 합니까? 기적은 뭐가 만나야 된다 했습니까? 준비와 기회가 만나져야 기적을 만든다 했는데 그 준비와 기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받아들이고 나서 그때부터 어찌해야 됩니까? 아름답게 멋지게 자꾸 꾸준하게 지속성 있게 자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하면 그 일에 탄력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는 거예요. 오자말자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누가 인정 안 해줍니다. 처음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야 저 사람 참 성실했네, 저 사람 이렇게 되는데 오자말자마 돈 안 된다. 얼마나 해봤기로 정주영 회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해보기는 제대로 해봤나? 근데 많은 바깥에서 사람들은 여기에 막 그냥 정장만 입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똑같이 왔다 갔다 하게 보이거든. 전문가 눈에는 누가 제대로 하고 안 하고를 볼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제대로 매일 하는지, 비전문가 눈에는 제대로 하는 사람과 안 제대로 하는 사람이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래 다 누구나 쉬운 길로, 내가 지금 어려움의 처지에 처해 있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쉬운 길은, 그 일은 좋은 일일까요? 안 좋아요. 그래서 올림픽 결과는 전 다 좋아해요. 결과는. 근데 선수촌에서 하는 과정은 받아 안 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메달을 좋아할 게 아니고 그 금메달 속에 어떤 것들이 깃들어져 있었을까, 일을 어떤 훈련들을 했을까, 그렇게 하면은 그게 빛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은 뭐 금메달 따듯이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일단은 제대로 된 이 일을, 규칙을, 이 돈은 게임이기 때문에 정확한 규칙이 있어요. 게임은 배구 하는 게 똑같은 공이라고 축구하듯이 하면 규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99% 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할까요? 말은 사업이라고 해요. 근데 계속 바깥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오늘도 내가 바깥에서만 사람 만나고 계속 일하면은 뭐예요? 세일즈 하고 있다는 거야. 뭐 세일즈는 그래도 매일매일 빵이라도 안 쳐요. 난 처음부터 세일즈맨이니까 딱 이래가지고 막 오늘 뭐 팔러 나갔고 보따리 딱 싸가지고 준비라도 막 만날 준비라도 딱 해가지고 가요. 그거 가서 바로바로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세일즈도 아니다, 사업 인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럼 세일즈 하는 것처럼도 안 해. 그리고 사업 본질을 몰라버리면 세월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틀려버리면은 뭐라고 합니까? 계속 해도 마찰만 오니까 아이고야 어렵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야. 어렵더라.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사업이라고 딱 인정을 하고 어찌해야 됩니까? 사업은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이것에 내가 어떻게 주인처럼 즐기면서 이렇게 잘 노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오면은 그 규칙대로 잘 놀게 할까요 안 할까요? 노동하는 것처럼 하는 일이 아닌데 농부처럼 농부 복장 해가지고 막 계속 일하면은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오자마자 빡빡 눈치를 챘어요. 내가 일단 잘 놀면 되겠다. 저는 여름에 더위를 너무 타거든요. 그러면 더운 데 가서 노는 걸 논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운데 막 땀 뻘뻘 흘리는데 논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시원했습니까 안 시원했습니까? 7월 23일에 왔는데. 그래서 제가 더위 많이 타기로 막 유명하게 우리 주변에 다 알았어 그 당시에. 근데 여름에 오늘 긴팔 입었듯이 그때도 제가 긴팔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퇴근길에 살짝 자기 집에 들른 것밖에 없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막 하루 종일 싸돌아 다니는데 긴팔을 입고 니 고생 참 많네 이래 자꾸 이야기하는 거야. 그 사람은 뭐라고 판단을 해놨기 때문에 계속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판매로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나 출근했다가 실컷 놀고 퇴근길에 그냥 지나가는 거 밖인데 이래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으니까 그 사람이 안 오지. 안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원하는 위치가 있을 때까지는 이 안에서 계속 잘 놀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신규 고객을 잘 초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잘 노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바로 따라옵니까? 남편일수록 더 안 따라온다 했잖아, 가까운 사람일수록. 근데 그때 6개월 몇 개월을 지켜봅니까 안 지켜봅니까? 지켜봐요. 그래서 제가 축구공은, 축구 선수는 축구공을 가지고 잘 놀아야 되는데, 저는 여기 와서 놀기는 노는데 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뭐 가지고 잘 놉니까? 제품을 가지고 잘 노는 거예요. 제가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사이즈별로만 내가 입어봤다가 벗어봤다가 입어봤다가 벗어봤다가 내게 없으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기라도 해가, 없는 놈이 그거까지도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없다 계속 이래 하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니까 55세, 그 당시에 55세 반지하의 반송에서, 반지하에 햇볕이 평생 안 들어오는 반지하의 습도가 막 물이 거의 우물까지는 아니라도 물이 맨날 서미가 있는 그런 음지의 생활을, 남편이 베트남 가가 막 사업한다 걔가 생전에 막 돌아오지도 안 하고 생활비도 안 주고 두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사는데, 그분은 아주 긍정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반지하에 계속 있으면서 햇빛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는 미친 짓이잖아, 미친 짓.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본인이 옮겨오면 됐잖아요. 본인이 그래 삽작 바깥에 나와가지고 앉아가 햇빛을 쬐인다고 있으니까 어느 날 어떻게 합니까? 아주 초공정이에요. 그 반송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저런 멋쟁이가 없었는데 멋쟁이가 하나 나타나더만은 똑같은 시간대에만 걸음도만 늦으면 이렇게, 꿈이 없는 사람 걸음걸이 늦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 목표가 정확하게 몇 시까지 어디 위치에 가야 된다고 정해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팍팍팍 가야 그 시간 안에 갈 거라고. 근데 그런 목표가 없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슬렁어슬렁 이래 되는 거야. 막 팔자 걸으면 되고, 제가 장사를 하면서 정확한 명확한 목표가 없던 게 막 팔자 걸으면 이래 다리가 3,000번 이래 끌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보니까 관찰을 하기 시작한 게, 걸음걸이 관찰을 한 거예요 그분이. 그걸 보니까 다른 사람 전 어슬렁거리고 이래 하는데, 출근 일찍 꼭 해야 되는 직장인은 막 지각했다고 뛰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고, 근데 가정주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데나 가서 퍼지 앉아 삐고 또 말 조금만 하면은 콩나물이 웃자고 하는데 그거 뭐 잎이도 없는 그 말에도 막 앉아가 30분 이야기 해버리고, 뭐 신발 사는데 따라가자 하는데 또 따라가 버리고, 자기 옷도 사러 안 가는데 뭐 어디고 백화점 왜 옷 사러 갔나 물은 게, 아니 이웃에서 옷 사러 가자 해서 따라갔다. 이게 바람직한 삶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발걸음을 보니까 너무너무 빠르게 가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분 따라가면 뭔가 있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따라갔더라. 가서 지하에 있어도만 마찬가지고 하루는 그걸 따라가 보니까 뭐시 홀홀 앉아가지고 막 거품 물고 그러니까 펑 퍼졌던 사람도 시작시작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느 구석에만 끝내라 소리죠. 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면은 막 탁 가슴 올라가 버리고 이 뭐고 이래가지고 자기 싹 따라가가지고 그걸 보니까 대단하거든.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찌니까 누가 샘플도 많고 누가 일을 잘하는 거 계속 염탐을 잘한 거야. 이 보니까 관찰을, 그 동네에서도 누가 걸음걸이가 돈이 되는 걸음걸이니까 그걸 잘 해야 돼. 눈치가 이 실력을 앞질러.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따라가가지고 본 게 막 사이즈도 다른 사람은 안 갖춰 있는데 그거는 막 캐리어에 딱 갖춰가 있고 막 입히고 벗기고 이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지혜로운 거야. 내 뭐 못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어떤 사람을 맡길까요? 바깥에 가가지고 나는 아직 초보자고 뭐 잘도 없고요, 샘플도 좀 잘 없고요, 아직도 할까 말까 할지 안 할지도 잘 모릅니다 이런 사람한테 자기 몸을 맡기고 자기 건강을 맡길까요? 안 맡기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아무것도 몰라, 샘플도 없고 막 염탐하러 그건 따라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잘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가방 모치도 해주고 막 옷을 입히면 착착착 해주고 막 이렇게 자기 파트너도 아니고 자기 스폰서도 아닌데 이게 누구 이게 이래서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본 게 누구 이거 혹시 이단 아이가 이거 이래가지고 막 RFC를 좀 그래 했다더라고. 그런데 그분한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거 옷 한 번만 딱 입으면 이 옷 수백 배의 가치를 알 거고 막 심부름도 다 해줄 거고 막 이러면서 막 우리 집 가르쳐 드릴게, 절대 내가 떼물 사람은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돈 한 푼이 없는데, 그분은 부도 나가면 반지하에 막 돈 한 푼 없는데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있잖아 진짜 막 편안하거든. 막 착착 해주고 막 어디 가든지 가면 내가 딱 하겠습니다 미리 가가지고 막 딱 세팅해 놓고 막 이러니까 안 주고 싶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긁어치면은 줬던 것도 팍 뺏고 않겠 싶겠습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옷 한 벌을 입고 막 밤에 막 신주 모시듯이 씻어가지고 막 절하고 이 속옷이 한 벌이 나를 살려줄 것이고 운을 줄 것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속옷도 알아들었을까요? 안 알아들었을까요? 속옷도 알아. 그래가 그분은 10억 매출이 그 당시에 있어야 최고 직급이라 했는데 7개월 만에 신화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신화 인물. 파말 돈이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철사 있잖아, 철사. 실은 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철사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 못 가가 그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다녔는데 그분이 7개월 만에 신화 인물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그때 최고 직급이 돼가 한 3,500대 7개월 만에 버는 분으로 바뀌가 있다니까. 우리가 올림픽 도전하는데 꼴찌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사람 있습니까? 꼴찌하고 싶어 한 달에 걸려가지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신화를 창조하려고 일단 하잖아요. 최선을 다 해보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저도 여기에 딱 오니까 내 지금 현재의 상황은 필요치 않다. 내가 뭐 인맥이 없던가 있던가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결국은 마인드셋이잖아. 마인드를 내가 어디에 세팅해 놨냐.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 뭐 나이를 보나 뭐 못할 게 뭐 있노. 결과를 보여줄게. 나도 딱 이래가지고 계속 내 마음속에서는 뭐만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딱 돼도 그 사장님 때문에 내 스폰서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장님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볼까? 그냥 내 멋대로 하려 하다가 순간적으로 딱 해가 그 사람 동작이 막 이런 게 많더라. 또 이래가지고 내 혼자 막 그 사람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막 그런 동작을 막 흉내를 내가 이래 해봤어. 그래 가니까 어머 와 이리 많이 달라진노. 전에 같으면 막 천천히 이야기하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막 손이 엑사이팅해지고 막 이러니까 저보고 변화됐다고 달라졌다고 니는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뭐가 후발이 있습니까? 사람은 시시때때로 그랬었는데 제품이 후발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 속옷을 그렇게 해가지고 신화 인물을 만들었다니까. 그래 나도 해보지 뭐 관길이 있는데 저 사람한테만 유리한 조건 주고 내한테만 불리하면이야. 불리하면 또 난 수백 배 더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딱 도전을 했는데 창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처음부터 그걸 세팅을 했으니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했는데 지금 엘투엘에 지금 28년 차 제가 부부 사업자를 하는데 그때 제품으로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은 폰만 내면 돼요. 이 수직이 있잖아요. 그냥 끼고 어디에 속옷 오늘 레드 딱 입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저기 뭐 라파 저녁에는 딱 올려가지고 잠잘 때 다른 사람은 그냥 막 병원에도 막 못 가서 난리식인데 나는 밤새도록 치료 의사가 내한테 24시간 저를 지켜줍니까 안 지켜줍니까? 밤에 낮에 일 열심히 했다고 밤에 어떻게 합니까? 저를 딱 지켜주고 그 다음날 또 새 몸 상태를 확 바꿔주니까 에너지가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야 니는 막 똑같이 있는데 생전에 지치는 게 없노? 비결이 먹고 이래 되니까 제가 비결이 뭡니까? 약 먹고 비결이 좋아졌습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해가 좋아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있는 대로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나 이랬지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걸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는 항상 뭐를 따라다닌다? 시간을 따라다닌다. 시간을 아무리 좋은 걸 만나도 오늘 오자마자 팍 따라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올 사람 없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러면은 헷갈려가지고 따라할까요 안 따라할까요? 안 따라하는 거예요. 아시지? 요 재수생 몇 분 계시네. 요 재수생 앞으로 또 와서 또 다시 삼수생 될랍니까 안 될랍니까? 지금 바깥에 다 다녀봐도 지금 여기 그냥 앉아 놀면서 돈 벌으러 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험회사나 일자 하는 데 가보세요. 조회 딱 끝나고 나서 안 나가면 눈총 줍니까 안 줍니까? 갈 데도 없는데만 눈총까지 주니까 저는 그럼 체질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냥 나가는 거 오히려 눈총 주니까 난 딱 체질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잘 놀고 있으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그 폰만 내고 있으면 돼. 아침 눈 뜨면 딱 뭐만 합니까? 물 한 잔 딱 마시고 그리고 엘투엘 샤워기로 샤워 딱 하면서 바디 클렌저 바디워시 좋아요 안 좋아요? 신상 대단하죠 그죠? 바디워시를 가지고 딱 샤워하면서 바디로션 딱 바르고 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엘투엘 칫솔 좋아요 안 좋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 이게 친환경 뭐로 이중 미세모로 수작업으로 그렇게 칫솔 가지고 또 치약 좋아요 안 좋아요? 치약 가지고 딱 하고 또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뭐를 딱 합니까? 미스트 딱 뿌리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세럼 딱 바르고 그리고 크림 딱 바르고 또 뭐랍니까? 선 로션 바르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엘투엘에 저기 화장을 딱 하고 나서 뭐를 해? 엘투엘 파이오트로 밥한 것을 가지고 밥을 먹고 그리고 기능식품 제가 아무리 부자라 해도 골고루 할 시간이 없었어도 영양이 고르지 못해요. 그리고 산지에서 벌써 이미 항생제 덩어리입니까 안 덩어리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L2L, 스피루리나, 노니, 근본 근력이 내가 막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력은 저절로 빠져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하루 종일 내가 막 100m도 안 그러니까. 그래서 뭐를 딱 먹습니까? 못하는 대신 운동 못하는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근본 딱 하나 딱 먹고 두포 하루 오전 오후. 그리고 또 뭐를 합니까? 수직이 딱 차고 라파 저녁에 딱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매트. L2L 매트 대단하죠, 그죠? 매트 막 20년이 돼도 이게 멋이 안 떨어지가. 난 새 거 사고 싶으면 미치겠는데 멀쩡한 걸 갖다 버리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매트 딱 그래가 음이온이 나오는 매트를 딱 끼고 수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돔 너무 좋죠, 그죠? 돔 막 다 그래핀 소재로 해가지고 다 테라피하고. 그리고 씩씩하게 속옷 딱 입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힙업 딱 들어 올리고 어떻게 해야 돼? 가슴 딱 들어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사실은 어제 내가 이래 가지고 이게 레드 한 세트가 뭐 저는 잎이 보고 폐 보고 이렇게 안 했는데 있어서 이게 레드 입기 전에 이게 그래도 조금 약간 그게 했는데 맞았는데 오늘 입으니까 막 푹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거 한동안 안 입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입으니까 푹 내려가서 어찌해야 됩니까? 내려가도록 나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돌돌 말아가 있으니까 안 내려가고 이 포트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돌돌 말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보 시절에 제가 여기 L2L 속옷을 입고 조이너스 예전에 신혼 시절에 막 완전 캐시미어에 털이 있는 게 그게 너무 이뻐가지고 영원히 입지도 못하는데 언젠가는 입을 날이 올 것이야. 이러면서 장롱에서 절대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렸어. 근데 여기 와가지고 한 2-3달 되니까 입어졌어. 그게. 그러니까 입어지는데 또 이제 한두 달 더 되니까 이제 커져가지고 둘둘 말아 있으니까 임종인 사람 옷 사달라고 대마 하나 저거 뭐하노? 둘둘 말아가 이랬던 속옷이 지금 이 속옷이니까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마 속옷 필요 없고 라파도 필요 없고 안 알아도 되고 돈만 벌봐 돼. 사람만 주 데리고 와가. 이래 하면은 순서가 규칙이 어떻게 됐다? 어긋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일이 어긋나면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연애를 해야 돼. 연애. 사람하고 연애도 연애지만 뭐하고 연애해야? 회사하고 연애하고 뭐하고 또 연애해야 돼? 제품하고 연애하고 스폰서하고 연애하고 있으면은 일이 된다 안 된다? 아이고 스폰서 더러운 거 만나가 내가 막 아무리 빠질라 해도 막 빠질 구석이 없다. 빠질 구석이 없는 사람한테 잘 빠지는 그게 실력이에요. 빠질 사람한테는 아무나한테 잘 빠집니다. 절대 저거 보니까만 내 빠질 구석이 없다 이런데도 잘 빠지는 거 그게 실력 맞습니까? 맞습니까? 회사 아무리 좋아하고 싶어도 막 빠질 구석이 없다 이래 하는데 돈이 될까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짝사랑 그 짝사랑 하면은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제품하고 뭐 계속. 그래서 어린애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너무 소중하게 다루는 게임기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잠이 들어서 놀다가 근데 엄마가 편안하게 자라고 아이를 잠들었을 때 살 뺏으면 어떻게 합니까? 벌떡 놀래든지 막 더 주물을 치고 이래 하지만 무의식의 경제에 갈더라. L2L 제품 이야기만 하면 계속 잠이 자는데도 살짝 뺏으려면 어찌해야 된다고? 팍 움켜쥐고 뺏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L2L 멋진 꿈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뺏기면 돼야 안 돼요?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뺏기는 거잖아. 놓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놓는 것보다는 안 뺏길 정도로 그렇게 강렬하게 이렇게 사랑에 빠져가 있으면 그것 또한도 주변으로 팔려나가겠죠. 그래서 저는 L2L이 저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운명이다. 열심히 살았지만 제 꿈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제가 36살에 일을 했다 보니까 27세를 이제 등록을 했어요. 27세를 등록을 하면서 한번 해보겠다. 저는 29살 때 결혼하는 고아 총각은 로얄 패밀리를 만들어 봤는데 제가 아가씨는 한 번도 안 만들어 봤어요. 제가 다각도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등록을 시키고 대화를 해보니까 마음밭이 무난하면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꿈이 자라고 있습니까? 안 자라고 있습니까? 자기만이 꿈을 꿔야 자기 가슴에 꿈이 크는데 누군가의 마음속에 나라는 사람이 꿈이 자라고 있으면 그 사람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꿈이 되는 그런 또 시간들 되시고, 오늘 혹시 과거의 꿈이 있었을 것이고 현재의 꿈이 있고 미래의 꿈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장사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부자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열심히 했고, 근데 여기 와가지고 꿈은 어떻게 이루는 것을 바깥에는 배워주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그동안 학창 시절에 공부한 거 가지고 대충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지속적으로 이게 학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미나도 있고 계속 회사가 시스템을,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식상하지 않도록 그 시대에 맞도록 대단한 제품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멋진 회사를 만날 일이 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미 만났습니다. 이 꿈터에서 정말 그 변함없는 마음을 같이 해서 만나는데, 그래서 과거 미래 현재 이 꿈이 저는 있었는데, 이 엘퇴를 만나가지고는 내가 1년 열심히 해가지고 연봉 10억까지 가능한 것을 기필코 이루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일주일 확인하고 9월 5일 날 6일 날 가는 그곳에 가서 제가 전부를 다 보고 꿈을 스케치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마음은 한 번도 바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면은 완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정상은 기필코 있는데, 정상을 어떤 사람은 한 발자국 가고 또 뒤로 한번 보고 한 발자국 또 가고 뒤로 보고 이러면은 정상이 멀어져요. 근데 어떻게 한다? 계속 앞만 보고 이렇게 가면 그 정상에는 기필코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엘투에 와서 현재 그 당시 꿈은 10억 연봉, 5개년 계획은 현금 30억. 그래서 돈으로 표현하는 게 문제가 있고 그만치 일량을, 그 30억이 되는 일량을 제가 목표를 삼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그 속에 깃들어 같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루고 지금은 제가 뭐를 하냐면 5개년 계획 속에서는 연봉 100억짜가 이 자리에서 10분 정도 탄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꿈과, 그리고 10억 연봉자가 1000명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5개년 계획에. 그 속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10,000명이 이상이 연봉 억대자가 되는 그날까지는 절대 제 꿈, 작은 꿈 하나 이뤘다고 그냥 멈추지 않을 것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 자리를 지킬 것이고, 그리고 10대도 잘 나가고 20대도 잘 나가고 50대도 잘 나가고 100세 때도 잘 나가는, 이게 진정한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게 진정한 승리 맞죠? 10대는 잘 나갔다가 90살 때는 병자로 남아있으면 그거는 승리한 삶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우리 모두가 그 꿈을 기필코 오늘 다 큰 꿈을 만드시고 또 이미 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이 꿈터에서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멋진 삶 되기 바랍니다. 저는 화이팅을 아주 좋아해요. 화이팅은 본인도 힘을 주지만 본인 주변까지도 힘을 주니까 화이팅을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준비! 화이팅은 성공삼이 화이팅은 시작! 성공!